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스타트업 어카운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이주형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다른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AWS를 활용하고 있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서 AWS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오늘 어젠다는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과 장점, 두 번째는 Why AWS라는 주제로 왜 AWS를 사용해야 하는지, 세 번째는 AWS의 주요 서비스들을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스타트업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용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FAQ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질문 드리는 그런 궁금 사항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전기나 수도 같이 유틸리티 서비스랑 되게 유사하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를 떠올려 보시면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려면 발전기를 직접 지었어야 되고 초기에 많은 구축 비용과 용량의 제한도 엄격하게 제한이 되었죠. 그리고 시간과 공수가 많은 노력들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저희가 아파트에서 집에서 언제든지 플러그인만 꽂으면 전기를 쓸 수 있듯이 필요할 때 언제나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종량제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아도 전기를 언제든지 유연하게 쓸 수가 있죠. 네, 그 개념으로 똑같이 클라우드 컴퓨팅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각 기업마다 서버나 이제 리소스를 필요하신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거나 또는 하드웨어를 구매해야 했다면, 그리고 한정된 용량과 많은 공수가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AWS 콘솔에 가입만 하셔도 필요할 때 언제나 내가 필요한 리소스를 그때그때 띄워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초기 투자나 장기 계약 없이 인터넷을 통해 IT 리소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원할 때 언제든지 온디맨드 방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온디맨드 방식으로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서비스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클라우드 컴퓨팅의 여러 장점들을 살펴볼 텐데요. 6가지 정도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선투자 비용이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탄력적인 운영과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 네 번째는 속도나 민첩성에 유리하다는 거, 다섯 번째는 비즈니스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글로벌 확장에 용이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초기 선투자 비용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셨던 분들을 잘 아실 텐데요. 온프렘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공간을 대여해야 되고 임대하고 상면비, 그다음에 여러 전력비 등을 이제 지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투자 비용이 되게 부담이 되셨을 건데요. 클라우드로 오시게 되면은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없고 가입만 하더라도 정말 수분 이내로 내가 필요한 리소스를 그때그때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운영 비용을 절감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스타트업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렇게 트래픽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뭐 특정 시간에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밤 시간에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항상 그 리소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리소스를 운영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그러한 것을 되게 효과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WS 비용에는 그 시간당 과금이 되는데 여러 전력비, 항온항습, 상면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셔도 그 모든 비용이 다 그 가격 체계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가적인 비용들을 따로 관리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AWS의 시간당 과금 구조 안에 모든 비용이 다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제 탄력적인 운영과 확장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AWS에는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맞는 그 트래픽이 있으면 그 트래픽에 맞게끔 유연하게 서버를 자동으로 확장하고 줄여주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맥스치, 그러니까 한도를 초과하는 필요 이상의 리소스를 유지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실제로 트래픽이 발생하는 만큼만
리소스를 그때그때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자연스럽게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속도나 민첩성에 대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GPU라는 또 이제 고성능 또 신규 세대의 최신 인스턴스를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적게는 수주일부터 많게는 몇 달까지 인프라 준비가 걸릴 수가 있고요. 배송 지연이라든지 여러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하시게 된다면 정말 수분 이내로 내가 원하는 그 사이즈와 내가 원하는 타입의 인스턴스를 그때그때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혁신을 위한 시도를 많이 할 수 있고 실패 비용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혁신들을 실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각 산업별로 여러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분들이 가장 또 혁신을 선도하고 계십니다. 뭐 글로벌 스타트업 분들도 있고 여기 국내 유니콘이 된 기업들도 사례를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뭐 힐튼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던 또 에어비앤비 사례도 있고 뭐 식당 평가 서비스인 옐프, 슈퍼셀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배달의 민족과 직방 등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계신 사례입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시도 그리고 민첩성을 통해서 현재는 이미 유니콘이 된 기업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즈니스에 집중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데이터 센터 운영이라든지 전력 공급, 그다음에 케이블 연결, 그다음에 서버 유지 관리 등 보통 인원을 뽑아서 별도 관리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셨다고 하면은 이제 클라우드 시대에서는 AWS가 이제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대신 관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드웨어 구매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그 패치 작업 등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서비스의 개선과 개발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창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서비스 운영팀이 5명으로 지금 최소의 인원으로도 이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 케이스입니다. 지금 1년 만에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사용자가 늘었죠. 그리고 현재는 1500만 명 이상으로 이제 글로벌 확장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EC2 인스턴스를 약 1300대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운영팀이 창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5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소규모 인원인데도 이런 대고객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따가 리전 단위로 설명을 드릴 텐데 AWS는 데이터 센터들을 전 세계에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정도의 지금 리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어디라도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뭐 미국에 진출하실 때 미국 리전을 띄우시면 되고요. 싱가포르면 싱가포르 리전을 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인접한 국가에 해당하는 그 리전을 사용하게 되면 그 트래픽에 있어서 네트워크 지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 이내에 확장해서 서비스를 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섹션 2에서는 AWS가 가진 시장 내에서의 어떤 장점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경쟁사랑 직접 비교를 하기보다는 14년 이상의 축적된 경험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객관적인 지표로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라는 장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가트너의 그 MQ 리더로 11년 연속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우측 상단, 그 리더 그룹에 속할수록 시장에서 성숙한 업체로 평가를 받는데요. AWS는 항상 우측 상단의 제일 꼭대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성숙한 클라우드 업체로 많은 수의 사용자 및 리소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깊이 있는 역량을 제공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AWS 콘솔에 가보시면 정말 수십 개의 서비스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폭넓고 깊이 있는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코어 서비스, 컴퓨트, 스토리지, CDN,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이라는 5가지 그 코어 서비스 외에도 뭐 AI, ML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켓플레이스 영역이라든지 보안 영역, IoT 영역 등 저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리소스들을 저희가 수십 개의 서비스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는 이유는 빠르고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 예로 2020년 한 해에만 약 2,757개의 신규 서비스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2,700개를 한 번에 뭐 서비스를 만들어냈다는 거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업데이트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고객 기반으로 90% 이상의 서비스와 기능이 고객 피드백에서 시작되어서 출시가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일하면서 다양한 그 스타트업 고객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서비스를 사용하는 분들의 실제 피드백을 받아서 내부에 그 올리는 의견을 받아서 올리게 되어서 그것들이 모여져서 실제 서비스의 뭐 기능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은 필요하면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과 저희 AWS가 함께 혁신을 만들어 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AWS 글로벌 인프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장점으로 글로벌 진출이 용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글로벌 인프라가 전 세계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숫자들을 좀 몇 개 가져와 봤어요. 25개 리전, 81개의 가용 영역, 그리고 230개의 팝 서버라고 가져와 봤는데요. 그 개념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25개 리전 할 때 리전은 AWS 서비스가 실제로 운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리전에 정말 해석하면 지역이라는 뜻이고요. 복수개의 데이터 센터들이 집합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 국가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가용 영역은 리전 내에서 위치한 그 복수개의 데이터 센터들의 집합인데요. 이 가용 영역이라는 것은 각각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고가용성이나 이중화를 할 때 기본 요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엣지 로케이션은 저희 그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런트가 사용하는 캐시 서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팝 서버, 캐시 서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5개 리전에 약 81개의 가용 영역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서울 리전에서 시작을 하셨더라도 새로운 국가의 서비스를 출시한다거나 아니면 인프라를 다른 곳으로 확장, 이동을 할 때 정말 수분 이내로 쉽고 빠르게 리전을 변경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5번째로 아마존의 가격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로 약 2006년 AWS가 출시된 이후로 106회나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규모의 경제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도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더 많은 고객들이 AWS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도 서비스 그 인프라 규모를 상당히 늘리게 되죠. 그러면 크면 커질수록 이제 비용이 내려간다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저희도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고 그 혜택들을 실제로 고객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가격 철학을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격 인하를 해서 여러분들의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네, 6번째로는 가장 넓고 많은 파트너 생태계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다양한 로고들을 보시면 글로벌 회사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수만 개의 SI 그리고 컨설팅 ISV 파트너들이 AWS와 제휴를 맺고 파트너로서 많은 고객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SI 업무와 같은 컨설팅 업무를 하는 파트너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알랩이라든지 시스코 제품이라든지 ISV 영역, 한마디로 테크놀로지 파트너라고 하는 솔루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솔루션 파트너들은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를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약 4,500개가 넘는 파트너 솔루션들이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국내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다양한 수십 개의 기업들이 AWS 컨설팅 파트너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AWS를 처음 도입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그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물론 저희를 통해서 직접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밀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 상담, 그리고 실제 운영 노하우들을 전수받기 위해서는 이런 컨설팅 파트너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6가지 AWS의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14년 이상의 그 운영 노하우, 그리고 저희가 200개 이상의 폭넓고 깊이 있는 서비스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피드백에 기반을 해서 계속적으로 혁신을 하고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5개 리전에 81개의 가용 영역, 그리고 230개의 팝 서버를 보유한 정말 대규모인 글로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06번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해서 여러분들은 그 혜택을 계속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00개 이상의 파트너사, 10,000개 이상의 그 마켓플레이스 솔루션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미 좋은 관계와 제휴를 맺고 있는 파트너 생태계를 함께 활용하실 수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AWS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서비스 종류가 수백 개로 너무 많게 되어 있고 복잡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치 그 레고를 조립하듯이 나만의 아키텍처, 나만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콘솔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영역과 서비스들이 보이실 텐데요. 마치 레고를 조립하는 것 같이 수십 개의 서비스들을 조합을 해서 필요한 만큼 나에게 적합한 아키텍처와 나만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필요한 것만 찾아서 그때그때 집을 확장해 나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쓰시고 저희 기초 서비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컴퓨팅 영역이 있는데요. 오늘은 EC2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C2라는 것은 가상 서버라고 해서 타사에서는 VM, 버추얼 머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EC2는 일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에서 EC가 2개, 그래서 ECC 해서 E가 EC2라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리눅스나 윈도우를 선택을 해서 서버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VM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재구성이 정말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제로 사용하시다 보면 좀 오버스펙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타입을 잘못 선택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서버를 잠시 중단을 한 후에 재구성을 해서 나에게 맞는 적합한 서비스로 바로바로 그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즈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것 또한 당연히 가능한 영역이고요. 고객 업무 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과금 체계는 Pay as you go, 한마디로 온디맨드 방식이라서요. 초당 과금 체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스턴스 패밀리 종류에는 여기 있는 장표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가장 많이 쓰시는 것 위주로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면은 기본적으로 범용, M타입을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데요. 컴퓨팅, 메모리, 그다음에 네트워크 리소스가 가장 균형 잡혀서 저희가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대부분 범용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컴퓨팅 영역, C로 시작하는 영역은 EC2에서 가장 좀 컴퓨팅 파워가 센 최고 성능의 프로세서를 제공을 하고요. 메모리가 좀 강화하는 그 타입을 쓰고 싶다고 하시면은 X나 R 타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속화된 컴퓨팅, GPF로 시작되는 것들은 GPU가 엔비디아의 최신 세대의 GPU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좀 다른 타입들에 비해서 더 나가더라도 최신 사양의 그래픽 칩을 쓰시는 경우에는 이 타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타입들을 읽으실 때 실제로 저희 요금 페이지 가보시면 수십 개의 그 인스턴스들이 나와 있는데요. 읽는 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M5 라지를 설명을 드리면 방금 설명드린 M이 그 범용이라는 타입이었죠. 그래서 패밀리를 의미를 하고요. O라는 것은 인스턴스 세대를 의미를 합니다. 네, 저희가 1년 또는 2년마다도
계속적으로 인스턴스 세대가 새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숫자가 높을수록 최신 세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M5 라지가 사라지고 나중에 M6 타입이 나오게 되면은 새로 띄우시는 경우에는 가장 최신 세대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최신 그 세대로 선택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라지 같은 경우는 티셔츠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뭐 스몰, 라지, 엑스라지, 2X라지 그 저희 티셔츠 사이즈가 이렇게 산정이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의 사이즈를 의미를 하고요. CPU나 메모리 같은 값들이 라지가 2X 라지가 되면은 정확하게 2배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커질 때마다 그 용량과 가격이 똑같이 2배씩 증가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EC2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재구성이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 실제로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지금 M4 라지를 띄워놨는데 만약에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실제로 콘솔에서 인스턴스 변경을 누르시고 M4 라지에서 다양한 타입으로 선택만 해주시면 1, 2분 이내로 반영이 되어서 바로 새로운 인스턴스 타입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의 세션이 있는데요. 정말 이제 간략하게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가격 옵션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아무 선택을 안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온디맨드 방식으로 약정이 없고 사용한 만큼만 시간 단위로 지불이 되는 방식이고요. 만약에 운영을 몇 개월 하시다가 조금 고정적으로 인스턴스를 사용할 것 같다. 변경 사항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예약 인스턴스나 세이빙스 플랜을 통해서 1년 혹은 3년 단위로 저희와 약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약정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최대는 72%까지도 절감을 하실 수 있고 대략적으로 뭐 경험상 30-40% 정도의 비용 세이브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할인폭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을 하시다가 약정을 할 수 있는 그 인스턴스나 리소스가 발견이 되시면 약정을 통해서 할인을 적용하시는 것이 또 가장 크게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팟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요금 체계인데요. 비딩 방식, 경매 방식으로 AWS 잉여 자원을 경매 방식으로 몇 시간만 구매를 해서 정말 저렴한 90%까지도 절약을 할 수 있는 과금 체계입니다. 이것은 뭐 프로덕션 레벨 서비스 운영용으로 쓰시기보다는 간단한 테스트나 정말 그 몇 시간만 돌릴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있을 때 스팟 인스턴스를 통해서 정말 저렴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스턴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토리지와 컨텐츠 전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스토리지가 나오면 S3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3라는 것은 S가 3개여서 이름이 붙여진 건데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앞에 S가 3개이기 때문에 S3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객체 스토리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모든 타입들의 파일들을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비디오, 파일, 그다음에 다양한 스냅샷들이 다 S3에 저장이 될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 무제한으로 파일 스토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몇 테라, 몇 페타까지도 충분히 저장이 가능합니다. 뭐 여러 기능 중에 URL을 통해서 호스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이 장표를 공유하고자 할 때 저의 S3 버켓에 넣어서 간단한 URL을 통해서 보내드리면 그 URL을 통해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파일 공유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99.9999999 그래서 9가 11개인데요. 거의 100에 가까운 완벽에 가까운 내구성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EC2나 타 서비스와 같이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하는 요금 체계를 갖고 있고요. 기가당 과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S3라는 스토리지는 AWS의 다양한 어널리틱 서비스, 분석 서비스, DB 서비스의 오리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냅샷도 저장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이나모DB나 레드시프트, 뭐 람다, EMR 등등 여러 이제 나중에 아키텍처를 다양한 DB나 분석 서비스로 확장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때 그 오리진 역할을 하는 최종적으로 파일이 저장되는 곳은 저희 다 S3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스토리지 서비스도 S3도 여러 그 종류가 있는데요.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S3를 쓰시다가 나중에 데이터가 쌓이시면 그 콜드 데이터나 웜 데이터로 이제 분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몇 달에 한번 꺼내보는 데이터 혹은 뭐 1년에, 2년에 한번 꺼내보는 데이터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콜드 데이터들은 S3IA라고 하는 Infrequent Access라는 타입으로 저장을 하시면 비용을 또 20-30% 저렴하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더 안 쓰게 된다. 더 꺼내볼 일이 없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데이터 백업용인 글래시어에 저장을 하게 되시면 S3와 같은 내구성과 성능, 가용성은 유지를 하되 훨씬 더 저렴한 비용, 80% 절감을 할 수 있는 5분의 1 가격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S3의 모든 그 파일을 저장하기보다는 이렇게 한 달 단위로 뭐 파일들을 자동으로 옮겨주는 라이프 사이클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수동으로 옮기셔서 저장 비용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실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S3와 IA, 글래시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비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스토리지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AWS도 CDN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아까 230개의 팝 서버를 통해서 전 세계에 깔아놓은 저희가 이제 백본 네트워크, 고속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프런트라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대고객 서비스, 그 다음에 글로벌 서비스 고려 안 하시는 스타트업 분들이 없으실 정도로 해외 진출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고려를 하실 때 이미지나 이제 컨텐츠 등을 캐싱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실 텐데요. 그럴 때 저희 클라우드 프런트를 통해서 고속으로 캐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하심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장점 중에 하나가 AWS 뭐 EC2라든지 저희 타 서비스를 쓰게 되신다고 하면은 이 CDN, 저희 클라우드 프런트 간의 AWS 서비스와 클라우드 프런트 간의 데이터 전송은 항상 무료이기 때문에 타 CDN 서비스를 쓰시는 것보다 훨씬 비용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디도스 L4 레벨로는 무료로 저희가 방어 체계를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게 이제 AWS 실드라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레이어 3, 4 레벨로 디도스 방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프런트를 사용하시는 모든 고객들은 저희 이 AWS 쉴드 서비스를 무료로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추가 비용 없이 기본적인 그 방어 체계, 여러 디도스 공격에 대응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필요하시면은 유료 구매를 통해서 실드 어드밴스드라는 제품을 구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와프라는 방화벽을 추가로 조치를 해 놓는다면 조금 더 보안에 완벽을 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시면 RDS를 꼭 기억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RDS는 그 Relational Database 서비스라고 해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완전 관리형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6가지 그 다양한 DB 엔진을 처음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포스트그레스, 그 다음에 아마존이 만든 오로라, 그 다음에 MySQL, 마리아DB, 오라클, 그 다음에 MS SQL 서버까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시는 거의 모든 엔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특징으로 또 DB 이중화를 이제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저희가 이제 멀티 에이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마스터랑 슬레이브를 통해서 가용량은 1과 2. 그래서 동일 리전 내에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통해서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운영 중인 DB를 똑같은 슬레이브를 만들어서 이중화를 하실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가격은 2배로 청구가 되겠지만 요즘 이중화나 이제 보안에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 옵션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기 부하가 많은 분들은 좀 여러 지연이라든지 운영하실 때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그때 리드 리플리카라는 읽기 복제본을 통해서 부하를 좀 줄여주는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성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스턴스 확장이나 축소 또한 다 가능한 영역입니다. EC2와 같이 아까 재구성이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콘솔에서 뭐 타입을 바꾸거나 아니면 인스턴스 사이즈를 조정하는 거나 이러한 방식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오로라라는 엔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MySQL 5.6, 그 다음 포스트그레스 9.6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저희가 오픈소스와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오로라라는 제품이 있고요. 기존의 그 MySQL이나 포스트그레스를 쓰셨다고 하면 훨씬 더 성능 효과적으로 그리고 상용 DB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 가장 빠르게 AWS 안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오로라를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AWS 홈페이지라든지 그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오로라를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또 유니콘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의 사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섹션 4에서는 AWS의 고객 사례, 실제로 우리 말고 다른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몇 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링크들을 다 첨부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풀 스토리가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상세한 아키텍처나 왜 도입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게 되면 이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올려놓은 여러 사례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설명드리면 중고나라라는 서비스 아마 친숙하셔서 다들 아실 텐데요. 2천만 회원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원래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출발을 했다가 여기도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약 인프라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고 하면 4년이 걸리실 뻔했는데 AWS를 통해서 1년 만에 개발과 서비스 안정화까지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어번베이스 같은 경우는 3D 및 가상, 증강현실, 공간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데요. AWS의 그 머신러닝 플랫폼인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훨씬 더 시간 효율적으로, 성능 효율적으로 자체 서비스 트레이닝을 진행하신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그 방현우 CTO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간은 20배 이상 단축이 되었고 성능 또한 너무 좋아서 100배 이상 차이가 났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기업, 그 다음에 화장품을 구매하는 리뷰 플랫폼인 버드뷰의 화해라는 서비스인데요. 화해 또한 아마존의 그 개인화 추천 서비스인 퍼스널라이즈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셔가지고 추천 엔진 개발에 있어서 저희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쉽고 빠르게 이제 새로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추가하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김동환 CTO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쿼트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상 대화 챗봇으로 유명한 스캐터랩 같은 경우도 이제 핑퐁 빌더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AWS의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인 파게이트로 배포와 확장 아키텍처를 구축을 해서 다양한 모델을 좀 자원 부족이나 낭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신 당근마켓이라는 서비스 또한 실제로 이제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적은 조직으로 이제 스타트업 분들이 대규모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AWS가 이러한 그 대고객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때 여러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저희 ELB라든지 ECS, EKS라는 컨테이너, 그 다음에 오로라, 다이나모DB, S3 같은 저희 어널리틱 서비스 등을 통해서 대고객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정말 소규모 인원으로도 이렇게 뭐 몇 천만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 또한 구축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마켓컬리 사례인데요. 그 신선식품 샛별 배송 서비스 아마 한번 시켜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AWS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신 사례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사실 3,000개, 4,000개의 적은 물량을 소화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인프라를 사용을 하셨다가 회사가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민을 하셔서 AWS를 선택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저희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커머스와 물류 서비스를 클라우드 친화적인 구조로 이제 재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완수를 하셨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완수하신 케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짧게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 영상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케이스로, 스터디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마케팅 동의를 받은 여러 고객 로고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직방부터 우아한 형제들, 비트윈, 자플래닛 등등 국내에 정말 많은 스타트업 고객분들이 AW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이 로고를 내년도에나 내후년도에나 여기 올리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와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의 장점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성공 사례들을 저희와 함께 만들어 나가시기를 저희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섹션 5번째로는 FAQ.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을 몇 개 추려와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AWS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창업을 하시고 나서 AWS를 고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서비스를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이제 우리 서비스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셔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 티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AWS amazon.com free라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EC2나 S3, RDS 같은 코어 서비스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을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C2는 T2 마이크로라는 인스턴스에 한해서는 750시간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저희 스토리지 서비스인 S3 같은 경우는 이제 월 5기가의 저장 용량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용도, 간단한 테스트 용도로는 적합한 용량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프리티어 한도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맞는지 판단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AWS를 도입하고 싶은데 이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미나 이후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여러 가지 궁금하셨던 사항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저희 컨택어스라는 여기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빠르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업팀에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 이틀 안에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견적을 물어보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방식은 직접 산정할 수 있는 캘큘레이터, 계산기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여기 있는 계산기 링크를 통해서 실제로 서비스마다 사용량을 입력을 해주시면 한 달 비용을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종류나 용량을 산정하기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파트너사를 통해서 견적 산출을 또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까 보시는 여러 가지 수십 개의 저희 국내 컨설팅 파트너사를 통해서 실제로 지금 온프렘이나 아니면 탑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량을 대략적으로만 알려주셔도 기존 사용량을 AWS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월 견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상세히 견적서와 상담을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파트너사 정보가 없으신 경우에도 아까 컨택어스라는 창구를 통해서 AWS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적합한 파트너사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AWS 비용을 그럼 최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비용을 세이브하기보다는 운영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아키텍처도 조정을 하시면서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셔야 조금 더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맞는 방법은 적합한 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운영을 하시면서 오버스펙이 아닌지 아니면 너무 적은 인스턴스 숫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정한 용량으로 계속 바꿔주셔야 되고요. 가장 또 비용 할인 폭이 큰 아까 약정 할인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렸는데 리저브드 인스턴스라든지 아니면 세이빙스 플랜 등을 통해서 적합한
할인 구매 옵션을 이해하고 선택해 주시는 게 또 비용을 효과적으로 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력적인 아키텍처 운영도 필요한데요. 오토 스케일링을 걸어서 정말 트래픽이 필요한 만큼만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셔야만 실제로 저희가 모든 서비스가 시간 단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리소스에 대해서만 요금을 지불하시는 것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심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클라우드 와치라는 저희 모니터링 툴을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외부 서드파티의 솔루션을 활용을 하셔서 현재 운영 중인 AWS 인프라 전체를 한번 펼쳐보시고 이게 비용적으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개선 작업을 하시게 된다면 점점 더 비용은 효율적으로 최적화를 하실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자료는 저희가 이렇게 링크를 해 놨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여러 정보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모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